위에 보이는 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최대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 보이는 붉은색 선이 1942년 6월경까지 일본이 진출한 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을 2020년 초에 짧게 연재했었고, 그 이후 태평양 전쟁의 여러 전투들을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미드웨이 해전을 더 자세하게 연재했는데, 그 이전 마지막 장면이 미군의 반격이 개시된 중부 솔로몬 제도의 문다 전투였습니다. 이제 이 시점으로 돌아와 문다 전투 이후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데,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 문다 전투 이전까지 솔로몬의 인근을 중심으로 여러 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웨이 해전 종료 후 2달 후부터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남단에서 시작된 과달카날 전투가 1942년 8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건설하던 비행장을 미 해병대가 급습하면서 시작된 이 전투는 규모가 커지면서 과달카날 섬에서도 수차례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인근 해역에서도 사보섬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에스페란스 곶 해전, 타사파론가 해전, 산타크루즈 해전, 과달카날 해전 등이 치러지면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다가 1943년 2월에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6개월 만에 미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과달카날 전역과 동시에 동부 뉴기니에서도 일본군의 공세가 벌어졌는데, 일본군이 호주를 바라보는 포트 모레스비 근처까지 들이닥쳤으나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국 호주 연합군이 일본군을 격퇴하고 일본군의 북쪽 해안 근거지인 부나고나를 1943년 1월 하순에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 북쪽 지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진주만기습 이후부터 1942년 6월까지 일본군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연합군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 1942년 여름부터 1943년 2월까지 반격에 성공해 남태평양의 두 전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본격적으로 이후 전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군도 연합군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부나고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 북부의 레이, 살라마와 지역의 방비를 강화했는데, 호주군이 바로 밑에 있는 와우 지역에 돌입하자 일본군이 이를 격퇴하려다 호주군에게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전투가 끝난 것은 1943년 2월 4일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의 전세를 만회하고자 라바울에서 6천여 명의 대규모 지원병을 동부 뉴기니로 바닷길을 통해 보내려고 했으나, 이를 미리 파악한 연합군 항공대 대규모 공격을 받아 거의 3,000명의 병력이 전사하는 대참사를 내고 지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비스마르크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1943년 3월 2일에서 4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이 계속 수세에 몰리자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계속 공격당하면서 전력 소모만 되는 것보다 대규모 공격으로 전세 역전을 꾀했고, 일본군의 항공력을 최대한 동원해 남태평양 연합군 근거지를 동시 공격하는 2호 작전을 1943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펼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성과는 일본군이 생각한 것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부겐빌의 일본군을 방문해 성과를 격려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부겐빌로 직접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아모에도를 통해 미리 정보를 입수한 미군이 이를 요격해서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하고 우가키마토메 참모장이 부상을 입은 해군 갑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날이 1943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고가미네이치 대장으로, 연합함대 참모장은 후쿠토메 시게루 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갑사건 이후 전쟁은 약간의 소강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해군 갑사건이 일어난 지 약 2달이 지난 1943년 6월부터 연합군은 솔로몬의 인근 지역의 일본군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작전명이 바로 오퍼레이션 카트윌입니다. 카트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레바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재주 넘는 것을 카트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옆으로 재주 넘는 동작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미군의 작전이 솔로몬 제도와 인근 섬들을 짚고 넘어가는 형태긴 해서 이름이야 어떻게 지어졌든 미군 작전 계획을 어느 정도 묘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카트윌 작전을 진행할 때 언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카트윌 작전의 최종 목표는 일본군이 1942년 2월부터 점령한 라바울이었고, 뉴기니 쪽에서 올라가는 작전은 육군의 메가더 장군이, 솔로몬 제도 쪽에서 올라가는 작전은 해군의 홀지 제독 지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홀지 제독
둘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작전 진행에 미 육해군의 상호협조가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카트윌 작전에 많은 물자를 미국이 배정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독일 우선 격파가 연합국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도 했고 다음 달인 1943년 7월에는 연합군이 이태리 남부 시칠리아에 상륙하기로 되어 있어 미군 전력이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카트윌 작전 준비에 시간이 더 걸렸고 원래 4월에 진행하기로 한 작전이 60일 더 늦어지는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카트윌 작전은 1943년 6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은 솔로몬의 한가운데 키리위나와 우드라크 섬을 무혈 점령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비행장을 건설해서 다른 작전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완공 후에도 작전 내내 비행장들이 큰 소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 상륙과 동시에 실시된 솔로몬 제도에서의 미군 공격은 솔로몬 제도 중앙부에 있는 뉴조지아 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도 상당한 규모의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미 미군이 점령한 솔로몬 제도 남부의 과달카날과 중부의 뉴조지아 그리고 북부의 부겐빌 섬이 솔로몬 제도에서 미군이 점령할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고 카트윌 작전 중 솔로몬 제도 지역을 공략하는 세부 작전명이 토네일즈 작전입니다. 동쪽에서 미군이 뉴조지아 섬 일대 상륙하는 사이 동부 뉴기니 지역에서도 동시에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동부 뉴기니 해안가 지역에 일본군 근거지 레이와 살라마우아가 있는데 호주군이 내륙 지역을 점거하고 살라마우아로 가는 길목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미군 병력 약 770여 명이 살라마우아 남쪽 나쏘만에 상륙했습니다. 동부 뉴기니 쪽 전투의 진행 상황은 앞으로 전개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지도가 뉴조지아 섬 일대를 확대해 놓은 것인데 가장 큰 섬이 뉴조지아 본섬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섬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조지아 섬 서쪽에 일본군 최대의 근거지 문다가 있습니다. 미군은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뉴조지아 지역 여러 군데 동시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초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문다 턱 밑에 있는 랜도바 섬에 미군이 상륙하면서 계속 문다로 포격을 가해 일본군 본진을 괴롭힌 것입니다. 일본군은 랜도바를 다시 재점령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상륙병력 부족과 해군의 비협조로 결국 재탈환 작전은 시작도 못해보고 취소됩니다. 이제 뉴조지아 섬에서의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남과 북에서 뉴조지아 서쪽 일본군 근거지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위 지도는 뉴조지아 섬 서부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따로 상륙한 미군은 일본군의 북쪽 근거지인 바이로코, 남쪽 근거지인 문다로 진격하는데 자세한 전투 상황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일본군의 거센 저항으로 미군이 큰 고초를 겪었고 미군의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문다로 접근했고 일본군은 소수의 병력으로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문다 진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본 것입니다. 미군은 1943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최후의 공격을 문다에 퍼부었고 결국 문다 활주로와 일본군 진지를 전부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월 2일에 미군이 문다 동쪽에 상륙해서 8월 5일 문다 점령으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미군은 4,994명의 사상자를 내므로써 문다 점령의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4,683명이 전사했다고 하고 추가로 많은 수의 부상자도 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은 뉴조지아 섬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태평양 전쟁에서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 1943년 8월 초까지의 상황을 정말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뉴조지아 작전에서 벌어진 여러 해전 등도 재생 목록에 전부 정리되어 있고 재생 목록은 이 채널의 아무 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채널에서 연재했던 모든 전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문다를 점령하고 토네일즈 작전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쉴 틈도 없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엉망이 된 활주로를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 전투 종료 이틀 뒤인 8월 7일 비상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활주로를 복구했고 8월 13일에는
첫 미군 항공기의 문다 활주로 착륙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미군 뉴조지아 항공대 본부가 문다 비행장에 자리 잡았고 커세어 전투기 12기씩을 보유한 해병 항공대 2개 편대가 바로 도착했습니다. 미군은 문다를 점령했지만 뉴조지아 섬 전체를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 해안의 바이로코를 아직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문다에서 바이로코까지 약 15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일본군이 어디에 어느 정도 숨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군은 뉴조지아 섬에서 일본군을 최대한 빨리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서둘렀고 이 임무는 미육군 25사단 산하로 계속 뉴조지아에서 전투를 벌인 161년대와 새로 뉴조지아에 지원병력으로 도착한 25사단 27년대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의 지휘관은 25사단장인 제이 로턴 콜린스 소장이었습니다. 콜린스 소장은 25사단을 이끌고 과달카날에서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고 이제 뉴조지아 전역에서도 일본군을 맞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콜린스 소장이 얼마 뒤인 8월 14일에 뉴조지아에서 휘하 대대장 중 한 명과 작전을 논의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뉴조지아에 남은 일본군을 소탕하는 작전은 8월 5일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전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 지도에는 지대가 그냥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런 진흙투성이 길이어서 기동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소장이 나중에 미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걸 보면 뉴조지아에서의 이 작전도 성공을 거두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뉴조지아 전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질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